사이다 무비튼. 내가 아직 초등학생이었을 때의 일이다. 그때 나는 학교에서 유명한 악동이었다. 장난이 심해서 애들하고 놀다가 교실 비품을 훼손한 적도 많고, 언젠가 한 번은 교실에서 축구를 하다가 창문을 깬 적도 있다. 그때는 선생님한테 꿀밤도 먹었고 어쩔 수 없이 부모님도 학교까지 와서 사죄를 해야 했다. 하지만 반 친구들과는 싸우는 일 없이 사이좋게 지냈고 누굴 괴롭힌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5학년에 올라갔을 때 새 담임 선생님이 오셨다.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약간 옛날식 할아버지 선생님이어서 고함도 잘 지르고 무서웠지만, 5학년 때 선생님은 젊고 항상 웃는 분이었다. 말투나 행동도 조용조용하고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에 다 귀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반 아이들 사이에서의 인기는 독보적이었다. 초등학교 때 나는 활동적이고 운동을 잘했지만 공부는 젬병이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도무지 재미가 없었다. 하지만 수업 중에 손을 들고 질문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한편으론 물어봤자지 하는 마음에 공부는 반 포기 상태였다. 어느 날 형편없는 내 성적을 본 엄마에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 모양이지 라며 야단을 맞았는데, 다음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도 돼. 다른 애들 눈치 보지 말고, 알았지?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라고 말해주었을 때 나는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느꼈다. 그때부터 수업 시간에 모르는 게 있으면 방과 후에 선생님께 질문을 했고, 선생님은 나를 위해 교실에 남아 차근히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몰랐던 것을 이해하고 나니 그동안 그렇게 재미없던 수업이 재미있어졌고, 시험 성적도 조금씩 오르게 되었다. 가끔 친구랑 장난을 치다 학교 비품을 망가뜨리는 일은 여전히 있었지만, 선생님은 말썽꾸러기인 나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관심을 가져주셨다. 선생님, 꽃병을 깨뜨렸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나는 잘못을 하면 친구들과 선생님을 찾아가 솔직하게 말하고 먼저 용서를 구했다. 그때는 학교에 가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고 무엇보다 선생님이 진짜 정말 좋았다. 하지만 5학년 1학기가 끝날 무렵 선생님은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간병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반 아이들은 좋아하는 선생님과, 물론 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헤어진다는 것이 너무 슬퍼서 엉엉 울면서 송별회를 열었다. 마지막으로 꽃다발을 선사할 때에는 모두가 입을 모아 큰 소리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고, 선생님도 끝내 눈물을 보이셨다. 그렇게 우리는 아쉬운 작별을 했다. 그리고 새로운 담임 선생님으로 여자 선생님이 오셨다. 여자 선생님이니까 나는 당연히 친절하고 자상한 분일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그런 나의 기대가 헛된 것이었다는 걸 아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수업 시간에 배웠어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 이해가 더딘 편이었고, 먼저 본 담임 선생님에게 그랬듯이 저 선생님,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만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질문했지만 A 교사는 귀찮아 죽겠다는 표정으로 수업 시간에 한 번 말하면 바로바로 알아들어야지. 바쁜데 어떻게 너만 따로 알려주니? 하면서 상대해주지 않았다. 물론 이해력이 부족한 나도 잘한 건 없지만 A 교사는 수업 시간에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나를 수업 중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면박을 주기 시작했다. 지금 설명 이해한 사람? 라고 질문한 후 손을 든 아이들은 다 놔두고 일부러 손을 못 들고 있는 나를 지적해서 자, 그럼 무빈이, 이거 간단한 문제니까 대답할 수 있지? 저 잘 모르겠는데요. 넌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이해를 못해? 대체 너는 수업을 듣기는 하니? 귀가 달려있는 건 맞고? 라면서 아이들 앞에서 비꼬는 투로 나를 놀려댔다. 반 아이들의 대부분은 그런 선생님의 말을 듣고도 웃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선생님이란 존재는 우리에겐 너무나 컸고 누구도 선생님의 기분을 거스를 엄두를 내지 못했다. A 교사는 나를 표적 삼아 놀리는 것에 희열이라도 느끼는지 점점 그 강도가 세져갔다. 어느 날 우리 반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반 전체가 나서서 개선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모두 힘을 합쳐야겠죠? 라면서 종례 시간에 난데없는 제안을 했다.
이어서 A 교사는 다시 강조해서 우리 반에서는 무빈이가 특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빈이는 유리창을 깬 적도 있고 꽃병도 깨뜨렸고 쓰레기통도 쓰러뜨린 적이 있었지. 이렇게 무빈이처럼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모두 지적해서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처음엔 나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아이들도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지적을 받았다. 당연히 잘못을 하면 반성을 해야 하니까 라고 생각하고 종례 시간에 모두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A 교사는 다른 아이가 잘못을 하면 다음부터는 조심해, 알았지? 자, 다음. 이렇게 다른 아이들에게는 가볍게 다음 하고 넘기면서 마치 내 이름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러다 마침내 내 이름이 나오면 사냥개가 먹이라도 발견한 듯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넌 어떻게 이런 잘못을 저지르니? 도대체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이는구나. 벌로 너만 숙제 2배로 해와. 말썽만 피우는 너 같은 애는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앉아서 수업 들을 자격도 없고 어차피 따라오지도 못하니까 그냥 뒤에 나가서 서 있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그런 취급을 받으며 나의 마음은 큰 상처를 입었다. 선생님이 이상하긴 한데 너무 무서워서 항의를 못하겠다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일부 아이들은 선생님이 하는 행동을 흉내내어 나를 괴롭히기도 했다. 날이 갈수록 나는 학교에 가는 게 정말 싫어졌다. 머리가 아프다, 몸이 안 좋다 하면서 갖은 핑계를 만들어 결석을 하는 날이 잦아지자 부모님도 나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너 학교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네가 장난꾸러기기는 해도 전에는 이런 일 없었잖아. 하면서 걱정했지만 선생님 때문이라는 말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저 방 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틀어박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무빈아, 오늘 너한테 편지가 왔어. 근데 보낸 사람이 예전 담임 선생님 같은데? 나는 그 말에 놀라 벌떡 일어나 앉았다. 선생님이 나한테 왜? 하고 너무 놀랬지만 그보다 반가운 마음이 더 컸고 한껏 들떠서 편지를 열어보았다. 무빈이에게 너 아직 선생님 기억하고 있니? 갑자기 편지를 받고 놀란 건 아닌지 모르겠다. 사실은 무빈이랑 같은 반 친구들 중에 편지를 주고받는 친구들이 있거든. 내가 갑자기 전근을 가게 돼서 너희들 걱정이 많았는데 편지로 너희들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어서 큰 위안이 된단다. 그런데 한 친구가 요즘 무빈이가 걱정된다면서 무빈이 얘기를 해주었어. 선생님이 보기에 무빈이는 가끔 친구들하고 장난을 치다가 아차하는 실수로 학교에 있는 물건을 망가뜨리는 일도 있지만 잘못을 하면 먼저 용서를 빌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아이란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무빈이가 반 친구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도 말이야. 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낸 친구의 이름은 말해줄 수 없지만 무빈이를 걱정해주는 친구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그 친구 편지 속에는 무빈이에 관한 일이 많이 적혀 있었는데 무빈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와닿았단다. 선생님이 보내주신 장문의 편지를 읽고 나니 친구들과 선생님의 따뜻함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샘솟았지만 눈물이 멈췄을 때에는 엄마, 나 학교 다시 갈래! 하고 말했고 엄마는 기쁜 얼굴로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에 참관 수업이 있던데 엄마도 그날 꼭 갈게! 하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었다. 내가 교실에 들어서자 반 친구들이 너도 나도 무빈아 안녕!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해주었다. 그중에는 나를 괴롭히던 친구도 있었는데 무빈아 안녕! 그동안 미안했어! 라며 사과를 했다. 내 얼굴을 본 A 교사는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했지만 교실 뒤에서 학부모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수업 시간이 끝났다. 그날은 참관 수업이 6교시였기 때문에 종례가 끝나면 부모님과 함께 하교를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가온 종례 시간. A 교사가 간단하게 종례를 마치려고 하자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선생님, 반성회를 아직 안 했는데요. 오늘은 왜 안 해요? 아, 그건 오늘은 생략할 거야. 왜 생략하는데요? 항상 했던 것처럼 무빈이한테 나쁜 점은 없는지 애들한테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선생님은 다른 애들이 잘못을 하면 다음부터는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빈이한테는 안 그러시잖아요. 무빈이 순서만 되면 벌로 숙제를 2배로 내거나 교실 뒤에 세워두셨잖아요. 그러자 A 교사는 표정 관리가 안 되고 경직되기 시작했다. 뒤에서 참관 중이던 학부모들도 이구동성으로 지금 저게 무슨 소리야? 선생님이 애들을 차별하고 괴롭혔다는 얘기야 뭐야? 말도 안 돼. 학교에서 선생이 그래도 되는 거야? 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내 친한 친구의 엄마도 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 옆에 서서 선생님 해명을 좀 해보세요. 지금 애들이 하는 말이 다 사실인가요? 라며 무서운 얼굴로 A 교사를 향해 따져 물었다. 그건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우리 반을 더 좋게 하려고. 무빈이가 갑자기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한 게 모두 선생님 때문인가 봐요. 엄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반 친구들이 이어서 말을 했다. 네, 맞아요. 무빈이가 잘못한 걸 우리가 말 안 하면 선생님이 막 기분 나쁜 얼굴을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나도 정말 그런 거 싫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말을 하던 친구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미안해, 무빈아. 그리고 더 들을 것도 없이 학부모들은 A 교사를 교장실로 끌고 갔다. 반 친구들은 자기들이 선생님께 직접 말을 할 힘은 없지만 엄마 아빠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용기가 나지 않을까 하고 미리 모의를 해두었던 모양이었다. 결국 A 교사는 긴급회의를 거쳐 면직 처분을 받았고 이 일이 교육위원회에서도 크게 문제시되자 아예 먼 곳으로 이사를 해버렸다고 한다. 먼저 번 담임 선생님께 내 얘기를 편지에 써준 친구가 누군지는 여전히 몰랐지만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진심을 담아 정성껏 담임 선생님께 답장을 썼던 기억이 난다. 고맙습니다. 아주 많이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